제가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2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인공지능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조영상 교수님 모시고 한 번도 안 보내줬죠. 오늘이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지럼증에 대해서 어지러운 환자분들 정말 너무 많거든요. 질문도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사실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메니에르가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배울 때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많아요. 필드에서 로컬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메니에르 환자가 되게 많거든요. 많이 보죠. 게다가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한 축이 메니에르병이다 보니까 국내 권위자 아니십니까? 아직까지 권위자는 아닌 것 다음 같고요. 주에 그 노력하겠습니다. 바라니아케도 가시고 네. 거기 초빙 받으셨죠? 제 동네. 네. 아 그러시구나. 아직은 뭐 그런데 네. 되시겠죠? 네. 되시겠죠? 이렇게 노력해야죠. 삼성의료원에서 두 번째로 나오신 교수님인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메니에르 병이 사실 뭐 왜 생기고 이런 거는 많이들 들으셨을 찾아보시면, 텐데 네. 메니에르 진단이 됐을 때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지 음. 메니에르가 음식하고 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메니에르 치료 중에 1번이 다이어트 모디피케이션. 근데 그게 첫 번째인 이유는 이 병의 원인이 사실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 방법 중에서 에비던스가 있다고 말한 치료가 귀에 스테로이드를 인젝션하거나 아니면 계속 재발했을 때 젠타마이신이라는 것을 인젝션을 해서 그거는 제가 논문으로 썼었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읽어봤나? 읽어봤겠죠, 제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에비던스가 그나마 클래스 1B 정도라고 해서 조금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의학적인 뭐 증거가 있지 않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겠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 수면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식이거든요. 식이를 보통 조절하는 걸 많이 권유는 해드리죠.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염식 하라고. 근데 얼마나 저염식을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소디움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하루에 얼마나 복용하라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맞추면서 먹긴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냥 너무 짜게 먹지만 말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찌개류, 김치찌개, 부대찌개 혹은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정말로 짠 젓갈류 그것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근거는 짜게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짜게 먹었다가 싱겁게 먹었다가 짜게 먹었다 싱겁게 먹었다가 또 안 좋다라고 돼 있어요. 오 이거는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장인들. 군인 식당이 없어서 근처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부장님이 야 오늘은 부대찌개 먹자. 갑자기 저녁은 집에 갔더니 굉장히 싱거운 거를 먹고 왠지 집밥은 좀 아무래도 싱겁고 식당은 좀 짜죠. MSG, 조미료 같은. 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군요. 그리고 과식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조금씩.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하루에 4잔, 5잔 드시면 문제 될 수 있거든요. 카페인은 보통 하루에 한 잔, 200mg 정도 카페인 양으로 치면 그 정도만 주로 권유드리고 초콜릿, 치즈, 유제품, 유제품이라고 하면 우유? 우유, 요거트. 요거트. 네, 약간 발효된 유제품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술도 발효된 술, 와인 같은 과실주나. 근데 또 레드 와인은 안 괜찮고 화이트 와인은 좀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레드 와인은 왜 안 좋죠? 티라민이라는 아민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는 역할이 이제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혈관 수축하면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는 편두통. 편두통 있으신 분 중에 메니엘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인이 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 내에 있는 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하이드롭스랑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림프 수종이랑 연관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가능하면 티라민이 많은 성분, 견과류도 마찬가지고 술 중에서는 소주는 좀 괜찮고 레드 와인이랑 맥주는 조금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피해야 될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건 한 근데 번씩 정리를 해야겠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하루 커피 5잔 먹다가 디카페인 하루에 한 잔만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초콜릿도 피하시고 금주하시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또 수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거랑 수면. 예전에는 메니에르 확진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뒤에서 이제 내기관을 빼내서 이거를 잘라서 측두골 표본을 확인해서 내림프 수종이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달팽이관이 확인이 되면 확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 진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진단 기준이 이제 2015년도에 없어졌죠. 없어졌구나. 없어져서 지금은 환자의 병력, 한마디로 환자의 증상이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어지럼증, 벌티고 어택이라고 하는 갑작스런 회전성 어지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동반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력 검사를 실제로 했을 때 저주파나 중간주파수 청력이 떨어진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두 번 이상 확인이 되면 지금은 메니에르 확진, 데피니트 메니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건 다른 걸 연구하신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청력이랑 증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메니에르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오진단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한테 메니에르로 진단해서 왔지만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메니에르 아닌 환자도 꽤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왈가왈가하는 이유는 내가 내림프 수종이라고 하는 달팽이 관속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2004년도부터 해서 이제 MRI 중에서 내림프 수종 달팽이 관속을 볼 수 있는 MRI 프로토콜이 개발됐어요. 2015년도에 일본 모 대학 그룹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좀 시켜서 저희 병원이 이제 대한민국 1번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그 세팅을 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제 위에 계신 더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네. 세팅을 하셨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보조가 원래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일단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세팅을 했었는데 문제는 찍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달팽이 관속이 얼마나 찼는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2개월, 3개월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인공지능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이 니즈가. 저희 병원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요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아마 올 가을부터 저희 병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은 자동으로 계산된 이 사람은 와서 MRI 찍자마자 달팽이 관속의 내림프 수정이 정확히 몇 % 있어 바로 낼 수 있는 이건 의학의 진보인데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제목은 그러면 세계 최초로 메니에르 알고리즘을 개발한 보조 조영상. 보조 조영상 교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어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영상 그러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이제 메니에르라고 하면 난치병, 연예인이 메니에르다. 그러면 기사 제목이 막 어떤 연예인이 걸린 난치병? 맞아 난치병 난치병? 이러면 이제 딱 그것만 보면 뭐 안 낫는 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식, 수면 이런 거 신경 쓰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개선이 될 수 있다. 관리하는 질환이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완치라기보다는 그냥. 당장은 좀 좋아지더라도 나중에 또 좀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시면 또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하면 또 적절하게 이렇게 유지하시고 약으로 좀 서포트를 해드리면 또 좋아지시고. 사실 그 메니에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는 병인데 거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고 나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고 보내드릴 것 같지만 이제 많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그중에서 좀 중복된 질문을 저희가 추려가지고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Q&A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